백문이 불여일견이네, 은하열차 손님들. 내 이름은 비소, 요청선조의 장군이지. 내가 천격 장군에게 소개해주지. 푸른 옷을 입은 이분은 앞에 있는 이분은 음월군의 환생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최근 열차팀에 새로 합류한 멤버잖아. 두 사람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어. 나부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 요청 천박사도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나름 수집했지. 줄곧 너희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경원 장군에게 들었겠지? 좋아. 다만 이건 신문이 아니야. 두 사람과 담소를 나누며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지. 경원 장군은 보고서를 제출해 불멸의 거목 재앙의 원흉이 소멸의 군단이며 장군들에게 소멸 재앙신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어. 지난 몇 년간 파멸의 졸개들은 수많은 세계를 파괴했지. 이에 연맹도 나름 대비했지만 그들이 풍요의 잔당과 연합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예상보다 불멸의 거목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해. 하나 돌이켜보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던 소멸의 군단 행태와 매우 달랐지. 신책 장군과 너희 무명객의 영웅담을 믿긴 하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든. 이번 기회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까 해. 먼저 말해두자면 질문이 내 견해라곤 할 수 없어. 그러니 무례한 질문이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마. 걱정 마세요. 다만 저희는 아는 선에서만 답을 드릴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장군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죠. 말솜씨가 좋네. 마음에 들어. 천격 장군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없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원 장군께서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으니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처음에 은하열차는 지명 수배자인 스텔라론 헌터의 부름으로 이곳에 와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지만 은하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스텔라론 헌터의 악명이 높다는 건 익히 들었을 거야. 그런데 무명객은 왜 그들의 일방적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지? 혹시 친분이 있는 자가 있는 건가? 소문에 따르면 스텔라론 헌터의 수장 엘리오에겐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는 선주와 열차가 나누크에 맞서는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예견했어요. 저희가 나부의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도록 유인한 건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경원 장군도 그 말을 믿은 것 같더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너희들은 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거지? 스텔라론 헌터 중에 장군의 옛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언행에 주의하게, 천격 장군. 무명객을 향한 질문이 동료 간의 의심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법. 그 스텔라론 헌터는 한때 내 제자였으니 내 충성심까지 시험할 생각인가? 회엄 어르신, 제가 얘기한 것들은 바로 경원 장군에 대한 연맹 내부의 비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물어본 것뿐이죠. 필요하다면 절 그 늙은이들이라고 상상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보고서에는 흑심을 품은 야광의 비전 수장 단우가 절멸대군과 결탁한 후 스텔라론을 이용해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켰다고 적혀 있었어. 근데 일개 연단사 책임자인 단우가 그 정도로 비상하다고? 외적과 결탁해 스텔라론을 가져왔다는 건 그렇다 치자. 고해와 불멸의 거목은 비디아다라족의 영지인데
어떻게 경비병들을 피해간 거지? 이건 저희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러 온 것뿐이에요. 다노 씨가 꾸민 음모의 세부 사항을 무명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법이네.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이 보일 만한 반응이지. 이 질문은 넘어갈게. 보고서에는 음모의 주모자가 절멸대군 펜틸리아라고 적혀 있었어. 너희와 함께 다닐 때 그녀는 천박사의 어떤 사절 신분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주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참 쉬운 일이야. 전 경원 장군과 함께 펜틸리아와 싸웠어요. 불멸의 거목의 힘을 흡수한 그녀는 파괴하기 어려운 육체를 얻었죠. 애초에 그걸 노리고 여기 왔을 거예요. 파멸의 졸개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망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네. 아주 흥미로워. 좋아. 너희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보고서를 읽고 생겼던 의문점이 좀 풀렸나? 두 무명객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제 직감상 큰 문제는 없는 듯해요. 하지만 조금 전 세 가지 질문은 두 무명객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경원 장군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첫째, 야광의 비전이 나부에서 계속 힘을 키우는 중에도 육광요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덥석 믿고 또 위기 해결이라는 중책을 외부인에게 맡겨 역병의 흔적을 건드리게 한 건 무책임이죠. 셋째, 불멸의 거목 재앙이 일어난 후 고집을 부리며 연무의식을 개최해 우주의 시선을 다시 나부에 쏠리도록 한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천격 장군, 이건 자네의 뜻인가 아니면 시왕의 뜻인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 질문이 제 견해라고 할 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야광의 비전 세력은 그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주 오랫동안 계략을 꾸며왔네.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 내 불찰이지.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 아니야. 하지만 대응책을 꾸리는 동안 나부가 불멸의 거목 재앙에서 보전되었기에 엘리오의 미래 예언도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연무의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이 화가 될 줄 정녕 몰랐겠나? 다만 위험은 곧 기회인 법. 나부라는 연못이 오랫동안 잔잔했으니 이제 물을 휘저 침전물을 섞이게 만들고 물을 정화할 때네. 신책 장군은 역시 교양이냐? 몇 마디 말로 꼭 선조성어 모음집을 읊는 듯한 느낌을 주다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연맹 내부에서는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나부 내에서도 장군이 직무를 유기하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걸 방치했다며 고발이 있었지. 그렇다면 비소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같은 장군으로서 이 위치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 그것들은 모기와 파리들이 내는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야. 별바다 넘어 나부에서 벌어진 일은 신책 장군만이 그 위기와 배후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알겠지. 마치 요청 선주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처럼 말이야. 그 말은 요청 선주도? 청국은 척후병의 보고에 따르면 보리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원래 뿔뿔이 흩어졌던 오합지졸들이 서로 싸우고 다시 하나로 뭉치며 더 큰 사냥 무리를 형성하고 있지.
그 배후에는 망구스라는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고 해. 무언가라니? 척후병의 정보대로라면 그건 보리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장생의 주인의 사자라고 칭하는 여자로 12개의 얼굴과 12쌍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냉동만큼 잔혹하고 흐르는 모래처럼 변화무쌍하다고 해요. 보리인은 그 여자가 자신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죠. 펜틸리아군. 맞아.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융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난 늘 직감을 믿으니 공명정대한 협객들을 의심하진 않아. 하지만 지금 나부가 불신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을 확실히 하고 나서 연맹에 설명할 예정이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경원 장군도 이미 알고 있잖아.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거라면 내가 대신할게. 불멸의 거목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선 시황사의 목소리가 필요해. 그러려면 억울하겠지만 이 두 무명객이 유폐옥으로 가야 해. 가두는 게 아니라 시황사 신문부의 판관에게 업경대로 상세한 증언을 남겨달라고 부탁할 거야.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연맹 내 항의의 목소리를 막기 위함이지. 전 상관없어요. 내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너희를 유폐옥에 가둘까봐 그러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려고 했다면 진작 가뒀을 테니까. 증언만 마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평소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천격 장군의 제안에 따르도록 하지. 그리고 내가 나부에 온 데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시황사가 날인한 증언이 연맹 고위층의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서라면 요청선주 여우족 내부의 목소리는 경원 장군이 들어야겠지. 천격 장군은 호래를 위해 온 건가? 그래, 나부 유폐옥에 수감된 보리인 소부 호래를 요청선주로 데려가 감시할 생각이야. 최근 보리인의 동태가 그들이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기 충분하니 반드시 한 발 먼저 대비해야 해. 호래는 여우족의 적이니 여우족이 감시하는 것도 합리적인 일이지. 비소장군이 나부의 처분을 믿어줬으니 나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군의 처분을 믿겠네. 회염 어르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모양이군. 자네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난제를 해결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거네. 호래의 이송에 관해서는 향후 호송 작업을 위해 부하인 초구와 맥택을 보내 수감자의 구금 상황을 확인하지. 다른 궁금한 점이 없다면 바로 시작할까? 싸움이 평화로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 넌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믿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죠. 알겠어. 역시 넌 회엄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존재구나. 부디 천궁을 벗으로 삼는 길을 걷길 바랄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군. 유폐옥에서의 신문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사람을 불러 두 사람을 시황사 신문부 판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네. 증언만 마치면 바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알겠습니다.
저는 경원 장군의 명에 따라 입구를 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신문부 판관께서도 두 분이 온 목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유폐옥이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다낭, 내 걱정은 마. 준비되셨다면 이제 옥문을 열겠습니다. 여긴 유폐옥의 수많은 임시 출입구인 혈문 중 하나입니다. 두 분은 범죄자가 아니니 호송용 문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뭘 보는 거야? 나부의 유폐옥은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물 아래에 갇혀있다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도망치기란 식은 죽 먹기지. 이봐, 또 탈옥 습관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런 건 따져볼 것도 없어. 넌 이미 자유의 몸이잖아. 판관들에게 네 꿍꿍이 속을 들킨다면 수백 년간 갇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봤자 며칠 후면 다시 날 볼 수 있을걸. 호래를 요청으로 다시 이송하는 일은 요청 여우족뿐만 아니라 장군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교분, 전 시왕사 구군부의 명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천격장군 비소님의 명에 따라 고리인 중범죄자 호래를 요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 초구 맥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건 수감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이송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관님도 이미 내용은 전달받으셨겠죠? 면회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죄인 호래는 풍요의 흉물 보리인의 수장 겸 소부이자 여우족의 적이다. 2123번의 침략전쟁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죄인은 수많은 살생을 잔인하게 저질렀기에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유폐옥 지하에 갇힌 채 영원히 사면 없는 무간검수를 받는 형을 내린다. 판관님, 판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래는 우리 여우족의 숙적이죠. 그자가 저지른 폭행은 요청 부모들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쓰는 소재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중범죄자 면회의 각 규칙은 면회자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요청의 사자로서 어릴 때부터 호래에 관한 전설을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자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유폐옥 지하에 수감된 흉물의 정체를 아는 건 오직 시왕사 판관뿐이죠. 한때 나부검술의 1인자였던 경류가 호래를 잡아들인 후 수백 년간 유폐옥은 호래에게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자는 여전히 살아있죠. 이는 문서에 기록된 보리인의 생물학적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처벌부가 만든 무간검수는 본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흉물에게 고통의 업보를 내리는 형벌기구입니다. 무간검수의 형에 처했던 대다수의 불의인은 사흘을 못 버텼죠. 하지만 이 유괴는 다릅니다. 검에 찔려도 상처가 곧바로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형벌을 당하면서도 살아있죠. 그 사악한 짐승이 가진 괴이한 특징 때문에 이 모든 규칙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제가 실례했군요. 계속해주세요. 호래를 면회할 때의 금기사항은 인계해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반드시 이 단약을 드세요. 전 정체불명의 약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최하층에 가서 면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먹자. 호래도 다른 보리인처럼 늑대독이라는 페로몬을 뿜어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수천 년 전 우리 종족은 오랫동안 보리인의 노예로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어. 여우족이 태생적으로 그들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페로몬 때문이었지. 판관님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준 거야. 알겠어. 네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 약도 삼켰으니 이제 가보자고. 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군요. 어서 가죠. 도착했습니다.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긴 예나 지금이나 정말 싸늘하네. 미안,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야. 고마워. 너희가 일련의 선주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 전부 내 탓이야. 네가 유폐옥 내부를 보는 일은 없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나부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주의 다른 곳에서는 육강녀의 권위가 더 높겠지만 유폐옥에서만큼은 시황사 판관이 절대적으로 높은 존재거든. 판관은 판결을 내릴 때 업경대와 같은 복잡한 신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시스템은 문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렌즈처럼 피신문자의 신체 변화와 신호를 해독해 증거로 남겨. 이곳에서 내린 판결이라면 다른 선주 관리자들도 수긍하거나 적어도 멋대로 번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지. 그게 비소 장군이 우릴 굳이 여기로 보낸 이유이기도 해. 그래, 하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여긴 다른 곳과 다르니까. 판관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차의 손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문부 판관 하나, 두 분께 인사드립니다. 또 뵙네요.
전에 유언에서 요괴를 진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마치 세븐스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선주 나부에서 많은 인연을 맺은 모양이네. 당신이 저와 구면이긴 하지만 시황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땐 사사로운 청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서기청으로 가서 증언을 남기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제 명령에만 따라주세요. 여긴 현세의 평범한 사람들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두 분 절 따라오세요.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 제가 장치를 가동한 후에 앞으로 가시면 돼요. 발밑을 꼭 조심하세요. 여길 지날 땐 발밑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유폐옥은 지형이 험난해서 자칫하면 깊은 곳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깊고 단단한 얼음에 갇히거나 불에 타 잿더미가 되겠죠. 두 분의 실력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당신도 참... 유폐옥 곳곳은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디아다라의 용맥 장인을 초빙해 동천 술법의 기술을 쏟아본 결과물이에요. 두 분이 육안으로 보신 건 유폐옥의 일부일 뿐이죠. 아마도 외관상 이 유폐옥의 수많은 건물들에는 비디아다라의 제식이 남아있어. 어쩌면 아주 오래전 비디아다라가 이곳을 짓는데 참여했을지도 몰라. 이곳이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냐고요? 부끄럽지만 판관인 저조차 그 답을 모른답니다. 그런데 판관들 사이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한 단명종 범죄자가 탈옥을 시도하다 떨어졌는데 발견했을 땐 이미 노인이 된 후라고 했어요. 그자는 떨어지면서 평생의 시간을 겪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장수종 범죄자에게 정기를 빼앗겨 늙어버린 걸까요? 그것까진 알 길이 없네요. 어쨌든 두 분은 절대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머지않아 현세의 연무의식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 언니와 연무의식에서 있던 대련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부의 방어자였던 운기 관객은 용맹한 자태로 검을 아주 빠르게 휘둘렀어요. 이방의 도전자는 빨간 머리에 한쪽 팔이 철로 만들어졌는데도 번개처럼 날카로운 펀치를 날렸죠. 양쪽 모두 아주 오랫동안 결판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언니도 저도 명계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경기를 봐도 전처럼 들뜨지 않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둔 지금 별뜰목의 바다에 사람이 많던가요? 정말 좋네요. 하지만 전 공무가 바빠 경기를 관람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모습으로 가면 괜히 주변 사람만 놀랄 거예요. 그럼 이제 출발해요. 진짜 춥네. 여긴 극지 동천 북호봉의 한기가 불고 있어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장수종이라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죠.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쌓여있는 상자가 정말 거슬리네요. 이 상자들 왠지 낯이 익은데. 얼마 전 소식을 전달받은 명관에게 컴퍼니 운송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악한 흉물들이 이곳에 대거 버려졌죠.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에는 불순한 자들이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화물과 강도가 함께 감옥에 갇힌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듣자 하니 지식학회 사람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인가의 전당에 이 지혜로운 학자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기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금기된 연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전 상자 속 기갑을 봤는데 생김새가 보리인과 정말 비슷했죠.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 이만 가도록 해요. 이상하네요. 내용물을 2차적으로 검사한 기억은 없어요. 조심해!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빠른 지원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상하네요. 경비병들도 묵묵부답이고 미쳐 날뛰는 모습이 보리인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듯하네. 팀워크를 시험해볼 때야. 말도 안 돼요. 분명 명관들의 규정에 따라 상자 속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고 상자 밖에 봉인까지 더했는데 저 기갑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된 걸까요? 당시 공조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 화물들은 통제를 잃은 듯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지. 단정사 사람이 기갑을 검사했는데 내부에 특이한 구조가 있다고 했지. 이런 위험한 물건이 유폐옥에 나타난 유일한 목적은 바로 거복 때문이겠죠. 이 화물을 보낸 자는 선주의 엄격한 검사 절차가 그 위험성을 천박사와 웅기군 앞에 드러내길 바랐던 거지. 그러면 화물이 반드시 유폐옥으로 보내질 테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감옥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군요. 더 위험한 건 두 분 말고도 유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간 방문객이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청 선주의 사자죠. 어쩌면 그들의 면회 대상이 이 늑대형 기갑들이 이곳으로 보내진 목적일지도 몰라요. 최하층에 갇힌 사악한 짐승이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부 선주의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